허신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학습 전략 설명의 2탄 그래머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초등 저희 여름학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문법이 왜 중요한지, 문법까지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초등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경우 문법까지,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까지 골고루 다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숙명여고, 희문고 문법 비중이 높다고 했고요. 단대부고 진선여고 심화문법, 서술형, 어렵다는 얘기죠. 문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법 책만 봤을 때는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쉽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쉬운 거 아니야? 뭐 어렵지 않나? 그냥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게 중고등학교 가서 내신에 나오게 되면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에서 저희 첫째를 키워보신 어머니들께서 저희 둘째, 셋째를 저희 KNS로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더 일찍 3, 4학년 때 보내주신 이유가 그때 해봤더니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좀 더 일찍 해주려고 하신다. 첫째를 키워봤더니 안 되겠더라. 문법을 좀 더 일찍 시작해야겠더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신의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쉬워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문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면 단 한 개의 실수, 단수, 복수, S, 의외로 아이들이 고득점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뭐 has와 have 이런 차이 되게 헷갈려해요. 뭐 직관적으로 그냥 말을 하기는 하지만 스피킹은 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따지고 들거나 정확도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가는 학생과 모르고 가는 학생은 나중에 문법 점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 개념 부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문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력, 고난이도 문제. 그래서 저희가 문법만 하면 안 된다는 게 독해력, 논리력 이런 부분들까지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휘가 아이들이 약합니다. 지금 수학과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시간 투자가 상당히 영어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양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투자 시간적으로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휘 부분을 분명히 강화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어휘와 문법, 논리력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법을 빼고서는 안 된다는 거, 고득점을 맞기가 힘들다는 부분, 조건이 많이 추가되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배점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부분만으로 저희가 한 달 내신 기간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를 지금부터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 초등 때부터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 내신 문법은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저희 KNS에서는 문법만 하는 게 아니라 문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적으로 100% 영어 수업, 그 유창성과 그리고 논리력, 사고력, 그리고 문법 내신 이 부분을 다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과학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책 읽기, 논리력 추론 능력,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영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고난이도 문제에서 국어가 좀 어려워서 국어 문제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어적인 사고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선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휘와 문법을 지금부터 많이 인풋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 수업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대상 자체는 문법을 배워본 적은 있지만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학생, 아니면 아예 안 배워본 학생들이 많겠죠. 그리고 문법 용어, 이 용어 자체가 영어로는 배웠을 수는 있어요. 영어로 배웠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중등으로 가면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등 내신 자체도 선생님들께서 영어 용어로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말 용어로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말로 된 문법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서 반복 학습을 많이 한 학생과 처음 듣는 학생은 받아들이는 속도 차이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 용어, 그리고 거의 대부분 문법 문제는 학생들이 찍거든요. 이거 자연스럽다. 거의 빈칸 넣기 문제는 찍기 때문에 지금은 맞출 수는 있는데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답인지, 지금 100문제를 500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유 모르고 그냥 푸는 거랑 50문제를 풀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이유를 알고 가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답노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간이 저희 학생들이 금이잖아요. 정말 중요한데 이 오답노트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시험 문제라는 건 기출 문제가 중요한데 기출 문제에서도 자기가 틀렸던 부분을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답노트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문제 자체를 풀어보지를 않았어요. 쓰임이 다른 것은 다 똑같이 ing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별 자체가 안 되죠. 다 자기가 봤을 때는 영어적으로 영유 나오고 다 외국에서 공부했고 그냥 어렸을 때 동영상 보고 다 똑같은 ing이기 때문에 이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우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신 문제에서는 그걸 구별하도록 분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험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 그게 정말 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정확도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고요. 목표는 일단 문법 개념, 유형 정리,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실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 적응력을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문제를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고 틀려서 이거를 다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술형 대비까지. 서술형 문제 나중에 저희가 라이팅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서술형 문제가, 서술형이라는 게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1번, 3번 객관식이 아니기,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서술형 대비까지. 저희가 문법 연계 프로그램 해서 저희 초등에서 시작을 하면 초등, 중등, 고등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짜주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에서만 꾸준히 보내시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초등에서는 레벨 1과 레벨 2 이 차이는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좀 힘들지만 쉽게 설명을 해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문법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한 번 했으니까 이거 한 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 번의 반복, 정말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 30번 정말 그 정도로 많이 횟수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책을 끝냈을 때 그걸 100% 흡수하지는 못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한 번 끝냈어. 이게 끝낸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용어에서 고급 용어에서 그리고 저희 중등간으로 가게 되면은 탭스에서 성문 기본 종합에서 레벨 3까지 순차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레벨 3를 하게 되면 1, 2는 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1, 2, 3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심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이 중요하다. 초등 때 잘 닦아놔야지,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지 중등, 고등 가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초등 때 문법을 3개월에 한 권씩 끝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이 문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자체를 몰라요. 엄마 이걸 왜 해야 돼? 사실 그때는 이해를 못하죠. 중등 가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니들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일단 해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지만 중요한 건 재미가 없다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그 원리를 알게 되고 라이팅이나 스피킹에 적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는 게 많아지면 이걸 재미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중등으로 가서 버리는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서 저희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지금 2시간 투자는 앞으로의 엄청난 시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초등학교 때 지금 시작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많이 봤잖아요. 똑같은 지능과 똑같은 순발력과 그런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영어를 언제 시작을, 준비를 어떤 식으로 시켜줬느냐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5, 6학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일단 해본 학생, 준비를 시켜본 학생, 문법 수업을 공부를 시킨 학생과 안 한 학생, 자신감에서 차이가 다르고요. 토플 리딩을 시켜본 학생과 안 시켜본 학생, 자신감에서 달라요. 난 할 수 있어. 이거 해봤어. 이거 뭐 틀리지만 나는 뭐 알아. 이해할 수 있어. 이런 해봤다, 안 해봤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심리적인 차이가 크고요. 그 상위권 학생들이 좀 틀리더라도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학생들이 더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틀리면 밑에 학생들도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리적으로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틀려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중학교 2, 3학년 때는 절대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행평가, 진도, 뭐 난이도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내신을 바로 나가게 됩니다. 좀 진도 좀 나가보려고 하면 내신, 진도 좀 나가보려면 내신. 그러면은 영어를 실력을 키울 시간 자체가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초등 때는 주 2회 어떻게든 쪼개서 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주 1회 반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이제 5, 6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아이들이 좀 이해를 잘 해요. 그리고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좀 사춘기 오기 전에
습관을 좀 길러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습관. 저희 그 레벨 테스트만 해도 2시간을 봐요. 초등학생이 2시간 동안 reading, grammar, writing 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중고등학생들도. 하지만 이런 습관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런 어릴 때의 습관이 나중에 쌓이거든요. 그리고 목표의식은 저희가 3개월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목표의식을 세워줄 거예요. 내신 없지만 저희 내신 이상으로 중요한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 레벨 테스트로 동기부여를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또 레벨 테스트를 계속 상승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 과정 속에서 레벨 업 앤 다운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저희 초등부에서 일단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시험 정말 많이 보고 있고요. 어머니들 그만큼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여름학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름 방학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그 시기 동안에 또 반복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또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는 이때 또 예비 중등을 대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여름학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비슷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아까 문법을 제가 문법책을 3개월에 한 권씩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4권이에요. 5학년 때 왔으면 8권이에요. 그러면 8권의 문법을 한 학생과 중학교 1학년 가서 처음으로 딱 공부한 학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학생은 이미 8권을 끝냈어요. 그런다고 해서 100% 다 흡수가 아니라 8번이라는 2년 동안 문법책을 8권을 반복함으로써 많은 경험들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가속도가 붙게 돼요. 가속도가 좀 제가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그래서 나중에 차이가 엄청나게 가속도의 면에서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저희가 중요한 시기에 지금은 비슷합니다. 지금은 비슷하지만 중 1, 2만 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문법만 하면 안 되고요. 영역별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영역별로 균형을 맞춰야 되고 문법까지도 가지고 가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 3개월 목표로 여러 가지 영역들의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고요. 취약점을 보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문법이 약해요 라고 해서 계속 문법이 약하지 않고요. 저 리딩 잘하는데요. 리딩이 계속 잘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좀 긴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비재원생은 레벨 테스트가 수요일과 2시, 5시, 토요일, 일요일 1시, 2시, 11시, 2시 미리 전화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5월 초에 시험을 봤고요. 3개월마다 이렇게 레벨 테스트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규반은 주 1회반이 있습니다. 주 2회반이 있어요. 저는 추천을 주 2회반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2회가 안 되면 주 1회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 1회도 주 2회 못지않게 그래도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 2회를 추천하지만 안 되면 주 1회라도 들으면서 왜냐면 둘 다 그래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머는 꾸준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름방학 특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규반 어머니들께서 이 방학 특강을 잘 활용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으시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제가 방학특강을 정말 추천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문법도 좀 약했던 학생이 정규반을 3개월 동안 들으면서 이 3, 4주 동안의 문법 특강을 듣게 되면 거의 2권을 같이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투부정사 배웠던 거 잘 몰랐지만 다음 주에 투부정사 배우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학생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학생이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돼요. 그 학습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 방학특강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문법 없이는 용어 부분, 인칭대명사, 부정문, 줄임말 이런 것도 저희 초등학생한테는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쓰임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이 풀어본 학생은 딱딱딱딱딱 준비를 하는 거죠. 줄일지 붙일지. 그래서 모든 숙명여중이라든지 진선여중이라든지 대명중이라든지 모든 중학교에서 문법 문제를 빼고는 독해 문제인데 문법 문제를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휘 문제, 문법 문제, 어법 문제, 그리고 영작 문제. 이것도 문법에 기반을 둬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암기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경우도 이유를 쓰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유를 쓰도록. 이유를 써서 다시 한번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기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3문제, 5문제, 일주일에 3문제, 5문제지만 이게 쌓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엄청 크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리딩 수업이지만 나중에 내신을 대비해서 저희가 리딩 수업은 토플 문제를 하잖아요. 토플 문제는 A인지 B인지 C인지만 고르면 됩니다. 컴프리헨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2,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약간 내신 스타일로 한 지문을 집중적으로 리뷰 테스트를 준비를 해요.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계속 경험한 학생들은 중등 가서 내신 문제를 좀 덜 당황스러워해요. 익숙하거든요. 이런 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세요. 주어 동사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못 찾습니다. 해석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 이런 내용일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등 내신에서 고등 내신에서 정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휘 뜻도 한국어 뜻이 필요해요. 한국어 영영풀이는 알아요. 아이들이 영어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 뜻이 약합니다. 한국어 뜻을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중에서도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연결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추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 어법 문제, 문장에서 독해 문제지만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시오. 자기가 배웠던 지문에서 이런 게 다 내신 스타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플 문제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심화돼서 공부를 시키고 넘어갈 수 있도록 경험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레벨을 어머니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텐데요. 일단 주 2회부터 말씀드릴게요. 3학년, 4학년 스콜라 아너스 엘리트 프로반이 있고요. 지금 현재 스콜라 아너스 엘리트 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 1, 데이 2 저희가 그래머를 진행하고 리딩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소설, 그 다음에 아카데믹 익스펜션 그리고 이 주니어 반은 리딩 파트는 저희가 2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머, 소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문법과 리딩 파트 이런 부분들 한국인 선생님이 들어가시고요. 하지만 이 리딩이 영어로 수업을 하는 수업과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열을 해서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쉽도록 그리고 100% 소설 익스펜션 수업을 100%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 6학년 Inter Advanced Challenge Expert 여기 위에 테스트 프랩반이 있고요. 인터 프랩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5, 6학년인데 인터반이 나와서 맨 아래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실제로 인터 어드 학생들 지금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중상위권 점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학습력이 있는 학생들이어야 돼서 저희가 정말 이 부분이 좀 너무 기본적으로 안 되는 학생들은 현재로서는 지금 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커트라인이 넘어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안 봐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올 뿐이지 점수가 일단 커트라인이 넘었거나 그랬다면은 아이들이 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여태까지 했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문법이구나, 부족한 부분이 리딩이구나, 현재로서 이걸 알아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eading, 그 다음에 리딩이나 소설, 그래머, 너블, 레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리딩은 주 2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리딩은 토플,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두기 때문에 토플 리딩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하는 수업, 100% 영어로 하는 수업, 소설과 아카데미 익스펜션 수업입니다. 문법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 1회 수업, 주 1회 수업은 수요일 4시에서 7시, 토요일 10시에서 1시 이렇게 정규 ABC반이 있고 의대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업이 저희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레벨에 맞춰서 어느 반을 갈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 없이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먼저 보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교시, 2교시, 3교시를 봤을 때 리딩, 그래머, 라이팅 수업 이렇게 ABC반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학습 과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독해는 저희가 토플 수업입니다. 토플 지문을 통해서 문제풀이, 답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question 3번의 답의 근거가 나왔다.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 유형이 추론 문제, 문장 삽입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시어 문제, 한 8, 7, 9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요. 토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요. 수능이라든지 아니면은 탭스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리딩 컴프리헨션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들의 유형과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토플 리딩을 초등학교 때 하는 부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5, 6학년 때 토플 시켜서 보낸 학생들이랑 안 시켜서 보낸 학생들이랑 차이가 나는 거를 실제로 저희가 중등을 보내봤기 때문에 차이를 현저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어가 좀 어려운데 아니면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할까? 당연히 다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거를 또 배경 지식을 넓히고 어휘를 넓히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추론을 해보고 문제풀이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풀이 실력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말로 독해를 했다면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았겠죠. 주어 동사를 해석을 정확하게 했겠죠. 그런데 영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다시 한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에 나온 지문을 발췌를 해서 academic expans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확장이잖아요. 이 지문을 영어로 100% 원어로 수업을 하는데 노트 테이킹을 하는 방법, 요점을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는지 이런 걸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들을 리서치하고 발표를 하고 국제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영어적으로 수업을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나와서 스피킹 발표를 하고 주 2회 수업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라이팅을 또 첨삭을 해주고 2주에 한 번씩 라이팅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팅도 저희가 일기 형식이 아니고요. 에세이, 서론, 본론, 결론 중등 가서 수행평가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좀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paragraph, composition, essay writing 이런 문단, 글짓기, 에세이 구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첨삭도 진행을 한다는 거. 첨삭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문법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매주 한 과씩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3개월에 12주차 정도 되니까 한 권씩 다 끝냅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과씩 끝내고요. 그 다음 주에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리뷰 테스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퀘션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그때 궁금하신 건 남겨주셔도 돼요. 이따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카데믹 여기에서 인게이지먼트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문법을 용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형별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오답노트와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노트를 매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학기에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엄마 한국인 선생님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용어를 계속 쓰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영어로 차라리 설명을 해주면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들리는 거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소설 수업. 소설 너무너무 좋은 수업이에요. 소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초등학교 때. 소설은 그냥 혼자서 집에서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는데 이건 문학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거죠. 이게 핸드북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질문을 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얘가 무슨 일을 했지? 그때 선물을 뭘 줬지? 언제였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배운다는 거 그런 게 혼자 공부하는 거랑 이렇게 문학 수업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같이 해준다는 거 그리고 리뷰 테스트도 본다는 거 소설도 리뷰 테스트를 보나요? 네, 소설도 리뷰 테스트를 봐요. 이게 소설도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패스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합니다. 더 읽어보고. 그래서 그냥 한 번 읽었어요. 당연히 읽은 책이 많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런데 이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기억하진 않고요.
저희도 영화 한번 봤어도 그 영화 뭐 주인공 이름도 당연히 기억 안 나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면 좀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의 생각을 거쳐서 한번 뭔가 써보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고 같은데, 외고나 뭐 자사고 갔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미리 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 KNS가 관리가 아주 좋다. 저희 지인 추천이 많으세요. 나만 알고 싶은 학원이다. 사실은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선생님들끼리 항상 고민하고 원장님과 모든 행정실 지원팀에서도 항상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초등에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저희 중등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 중등에서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항상 피드백을 받아요. 작년에 이 초등학생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 지금은 흐름이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계속 원장님이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 이 부분을 더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 초중고 연계의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일단 초등 때 최대한 많이 준비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관리가 빠질 수 없는데 출석, 그 다음에 출결 관리, 어휘 테스트는 당연한 거죠. 한국어로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출결 관리 문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석할 경우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봐야 됩니다. 리뷰 테스트는 왜 봐야 되냐면 이제 5, 6학년이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이해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배웠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이 리뷰 테스트가 쌓이다 보면은 저희도 파악을 더 하거든요. 아, 하시니까 이 정도 이해했구나. 아, 동명사를 좀 어려워하는구나. 아, 소설에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했네.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쌓여서 나중에 레벨 테스트와 큰 레벨 테스트와 매번 보는 리뷰 테스트가 합쳐져서 모든 게 숙제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레벨이 평가되기 때문에 이 리뷰 테스트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리뷰 테스트가 있어야 그 패스했다 라고 하는 거. 이 어휘에서 패스했다, 이거 정말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크거든요. 단어 패스했다, 이거 정말 커요. 나는 오늘 할 일을 했다. 근데 패스를 못하고 페일하면 그날 하루 종일 슬퍼요. 그래서 이 어휘 시험에서부터 성취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머를 처음에는 페일했는데 방학 특강을 듣고 아니면은 한 학기를 지나고 나서 패스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영어 자신감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관리, 선생님께서 상담 관리를 해주시고요. 영어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 수업이 선생님이 한두 분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저희는 교류를 해서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라이팅 스피치 피드백이 전달이 될 거고요. 저희 주 2회 정규반, 아까 말씀드렸듯 시간대, 그리고 주 5, 6학년 인터 어드 챌린지 엑스퍼트,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프랩반이 있습니다. 인터 프랩반도 있어요. 시간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반, 만약에 아까 그 레벨에서 여기에서 레벨이 나왔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 챌린지다, 그러면 정규 B반에 들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 2회를 못 듣는 학생도 주 1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2번 오는 거랑 1번 오는 거랑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주 1회지만 그래머가 들어가고 독해나 어휘 그리고 라이팅 이런 부분들이 모두 들어가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반,
의대반은 한 테스트 프랩 정도, 테스트 프랩 최상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1회 반. 그리고 이 학생들은 큰 차이가 있다면 일단 최상위 이과 학생들을 위한 집중학습으로 영어 수업은 들어가지 않아요. 영어 100% 수업. 이거는 지금 어떤 수업이냐면 지금 수학, 과학을 엄청 많이 하느라고 쉬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이라 근데 이 부분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요. 수학, 과학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지만 주 1회 정도 와가지고 대신 중등 내신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탭스와 토플의 리딩 그리고 문법, 중학교 문법,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 문법 책이 들어가고 대신 심화되는 탭스 문법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수업으로 주 2회처럼 원어 수업은 없지만 집중적으로 리딩과 문법을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리딩은 토플과 탭스,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문법 중등 교재, 그리고 탭스 문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법 리딩, 리스닝 과제형이고요. 문법과 리딩에 집중되는 최상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 리딩 중등 내신을 대비하는 주 1회 반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교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수업 교재는 저희가 이렇게 리딩 교재, 토플 교재, 리딩은 토플 교재다. 그 다음에 문법은 어휘 교재는 저희가 봄학기, 여름학기는 같이 가요. 한 바퀴 더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딩 교재. 그 다음에 소설은 레벨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은 또 저희가 그래머 엔진 교재를 쓰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핸드북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6학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때 예비 중위를 대비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거의 다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문법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을 골고루 준비한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예비 중등 과정이 있고요. 영어 실력을 구체화해서 저희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갈지, 고교를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신 어느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준비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초등 보내주신 어머니들께서도 중등 생각하고 보내주신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설명에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1차적으로는 저는 학생의 실력을 파악을 해서 레벨 테스트를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규생이라면 우리 학생이 이번 파이널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봤잖아요. 그럼 그 파이널 레벨 테스트에서 어떤 파트가 약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우리 학생이 6, 7, 8월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지 그러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선생님이 아마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화신이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와 상의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면 좀 더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규생들은 아직 어느 파트가 약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레벨 테스트를 보고 먼저 어느 레벨이 나오는지를 먼저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에서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 설명회 목요일에 또
디스쿨 설명회가 유튜브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원장님과 하은정 교수부장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